그거지. 포항 입장에서는 잘못했잖아. 본인들은 어쨌든 명단을 잘못 써서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거지. 잘못 쓴 거. 잘못 썼든 잘못했잖아. 오케이. 거기서 끝이야. 포항 사실. 그래. 포항의 과실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왜 김인석 왜 나와? 니들이 김인석 썼어. 아차. 그럼 그 피해만 받으면 되는데. 네. 포항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잘못은 거기까지인데 이거를 또 승전까지 몰수를 당해?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정서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심판이 집중을 안 한 거야. 어쨌든 주심이 컨트롤을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10월 이제 말주가 들어갔고요. 11월을 앞두고 있는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자 오늘도 K리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K리그 이야기를 항상 다루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법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멤버십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이 히든풋볼 참관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수원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 K리그를 하는데 거기 선수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강원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아주 어렸을 때. 선수로? 그 아기 때. 그 강원 유스 개념으로 뛰었다가 지금 광동 프릭스에 있는 최우석 선수인데 그 선수가 계속해서 그 강원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골 먹었잖아요. 실점하고 나서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도 또 성적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수원 팬들도 있는 와중에 어제 수원도 또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돼서 어쨌든 K리그는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포항 이야기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 쪽으로 갔을 때는 이래저래 좀 건수가 많이 있었죠. 특히나 루이스 디아스 이건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얘기인데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스토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을 때 도스가 4골을 넣은 적이 있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영주 형이 함께 했었던 주드 벨링엄 얘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오프닝 도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강원, 수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표현을 쓰죠. 이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나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 혹은 해외 축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 이른바 밥상을 걷어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밥상을 깔아주면 옆에 있는 팀들이 그거를 딱 챙겨 먹으면 되는데 같이 까는 경우가 생기죠. 이번에 강원 수원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래 잘 나가는 팀은 이렇게 아슬아슬한 경기에서도 이깁니다. 어떻게든. 근데 이제 못 나가는 팀들은 이길 것 같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 경기도 동점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왜냐면 이 두 팀은 이렇게 리그에서 지금 이제 말이라서 뭔가 집중받는 거지 시즌 중반에도 이런 경기 되게 많았어요. 2대0으로 뭐 1대0으로 선제골 넣었다가 뒤집히거나 동점되거나 아니면 아예 역전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두 팀에 주목해서 보면 되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죠.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먹히면서 마지막에 먹혔지. 승점을 완전히 드랍한 상황이죠. 승점. 왜냐면 강원은 토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수원은 토요일 경기 결과를 알고 일요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됐다. 동기부여가 생기지. 뒤집었다.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간다, 한 칸 올라간다 했는데 이게 후반 49분에 이렇게 먹으면서 나는 무슨 강등된 줄 알았어요, 경기장 분위기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팬들 우는 장면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아직 살아있어요. 어쨌든 다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중계를 했잖아요.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제가 수원 경기를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 분위기나. 네, 분위기나 경기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았고 네. 그리고 김주찬 선수를 필두로 해서 첫 번째 골도 완전 좋았고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겼다 싶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이제 며칠 됐잖아요. 감독 부임한 이후에서 고민이 많았구나. 왜냐하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제 이종성을 쓰고 그 앞에 이제 김보경, 카즈키 이런 어떤 중원에서의 어떤 조합도 카즈키가 원래 좀 후방에서 좀 레지스타처럼 후방에서 볼을 좀 넣어주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는데 좀 높은 위치에서 최전방 공격수 바로 밑에서 활동을 하는 듯 하고 김보경을 짝을 맞춰주고 약간 이런 것들 보면 고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게 잘 먹혀 들었어요. 활발했고 2대0 훌륭하잖아요. 괜찮죠. 네, 근데 마지막에 2대1 될 때만 해도 설마 2대2 되겠어?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렇게만 끝났어도 어쨌든 승점 3점 딴 거니까 순위가 뒤집히는 상황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실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이것까지 또 생각을 해봤지. 그냥 굳이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염기훈 감독이 2주 전에만 그러니까 좀 더 빠른 타이밍에 감독이 됐더라면 이제 경기 막판에 이제 좀 틀어막는 법 이런 것까지 미리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예방 주사도 맞고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까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경기였었고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워낙 이제 활동량을 많이 좀 가져가면서 뛰었기 때문에 후반에 수비 라인에서 잘 못 뛰더라고. 지치고 따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먼저 못 따라가고 그러면서 실점하면서 2대2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운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희망이었으니까. 그렇죠. 와 우리가 이런 경기를 그리고 원래 검색 유니폼을 입었었잖아요. 예. 검색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 검은색을 착장했었잖아. 블랙으로.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염기훈 감독이 좀 유니폼 입어달라. 파란색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 파란색 유니폼 입고 분위기 다시 살았고 홈에서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거기서 2대2가 돼버리니까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됐다. 그냥 강원하고 수원 니네 둘이 알아서 해라. 그때 뒤집든지. 뭐 그냥 그때 그냥 그렇게 하고 딴 거 보지 말자. 그 안에 그냥 3점 안에만 있고 1, 2점 차이만 있고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처음부터 0대0 상황에서 끝까지 가서 그냥 무승부로 끝났으면 팬들의 분위기나 그라운드 분위기가 안 그랬을 텐데 내용 좋았고 승점 3점을 딸 수 있는 걸 막판에 놓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더 떨어졌던 것 같죠.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앞서 있을 때 수비수 넣어가지고 지키려는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가 지키려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다 보면 지켜지게 되잖아. 그림이. 어쨌든 마지막에 진짜 뭐 해외 리그도 강팀과 약팀 붙었을 때 약팀이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밀어붙이는 건 흔하잖아요.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도 공격한다 해서 맞불로 든지 아니면 내려서서 쫄아서 계속 방어만 하든지. 근데 물론 이제 강팀들은 방어만 해서 성공을 하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수비수 넣고 실점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제일 답답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나리오가 아주 진짜 찬물을 끼얹게 흘러갔고. 그럼 형이 봤을 때 결국엔 막판 뒷심이 부족해서 이번에 승점을 잃었던 지금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의 안 좋은 공통점은 뭡니까? 강원이랑 수원. 그러니까 일단 다 쫄아 있는 거죠. 선수들이 좀 위축돼 있다. 약간 승리의 기운을 느낀 지 너무 오래돼서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네. 사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나는 베스트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뭐 수비수 넣는 것까지 좋아. 근데 수비수 넣어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정말 그 감독이 그 순간 내가 볼 때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 순간 좀 쪼는 것 같아요. 수비수 넣으면 될 것 같은 느낌 나도 받을 것 같아. 수비수 한 명 더 넣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겠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축구를 많이 봤지만 확률은 한 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 5대5다. 결국은 5대5야. 그러면 하던 대로 하는 게 난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연습한 대로 우리가. 근데 대부분 수비수 이렇게 막 왕창 넣었을 때 성공한 팀은 우리 기억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 형 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아?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지키려고 수비수를 넣었을 그 경기들의 결과는 긍정적일 때가 많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그거보다는 야 수비 넣어서 잠그려고 그랬다가 깨졌다가 머릿속에 더 임팩트 있게 남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강팀이 수비수를 넣었을 때는 대부분 이깁니다. 그건 그렇죠. 근데 약팀이 수비수를 넣었을 때는 이게 애매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수비력이 시즌 내내 안 좋았으니까 약팀이고 하위권 팀이겠지.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그게 이게 후폭풍을 불러왔잖아요. 수비수 많이 넣는다고 뭐 수비가 돼요? 제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제가 제일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수비수 많이 넣었다고 수비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항상 저 뒤에도 나오지만 그거 있잖아요. 뭐 두 경기가 있어. 중요한 게 앞 경기가 좀 덜 중요해. 이 경기 포기하고 뒷 경기 올인하자. 네. 뒷경기 올인한다고 뒷경기 이깁니까? 안 되지. 안 되죠. 그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축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두 사람이 감독이에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리드하고 있어. 근데 남은 시간은 한 10분 정도 돼. 그럼 이때 정상적인 경기 운영하는 스타일인가요? 혹은 골을 더 넣어서 달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수비 넣고 잠그자고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 김한부터.
저는 하던 대로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계획한 간다. 대로. 예. 그러니까 공격을 더해서 골을 넣자도 아니고 수비하자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90분 내내 하고자 한 걸 그냥 한다. 그 대신 선수는 그 자리 선수 바꿔주든지 약간 위치 조정만 해주는 이 정도 네. 수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 네. 주원이 형. 상황을 봐야 되겠죠. 대부분 어떤 그 사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감독들의 성향이 좀 있잖아. 그럼 형은 어떤 성향인지? 전 무조건 장부죠. 아 잠거. 네. 아 그래. 근데 무조건 장부죠. 잠그는 방법도 수비수를 더 넣어서 잠그는 게 있고 그냥 내려앉는? 기존의 선수를 위치를 바꿔가지고 살짝 야, 수비형 미드필더 너 이제 거기 있어. 원래 빌드업 할 때 쭉 밀고 올라가는데 너는 그래도 라인 맞춰서 그냥 서 있자. 요 정도 느낌은 가죠. 근데 공격수 빼고 수비수 넣는 건 나는 하고 싶지 않을 것 저는 같아. 어떤 식으로든 잠굽니다. 그냥 센터백 좀 넣고. 센터백도 넣을 수도 있고 수비형 미들 거기 있어 아니고 야! 더 내려가! 내려와. 그리고 뭐 된다면 골키퍼 두 명을 넣고 싶죠. 2명 서 있게 하고.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다면. 룰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네, 거지만. 네. 이거는 현실적인 선택에 넣어도 안 될 것 같은 팀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차라리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고 우리 팀은 넣어서 잠그는데 특화돼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넣어서 잠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이 안 되고 무작정 그냥 계획 없이 일단 수비수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일정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좀 불안하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음 라운드가 수원 FC입니다. 더비죠. 더비죠. 그다음에 슈퍼매치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강원전이에요. 그 강원전을 환영이 중요하는 거죠. 아, 근데 뭐 또 어떤 팬들이 그 쿠플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아직 저는 이제 포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된다. 이런 분위기면 그게 더블로 묶이진 않나? JTBC랑 쿠플픽이랑 묶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스카이K 하면서 쿠플이나 네, 제이름을 가는데 스카이랑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스카이랑 쿠플픽이 묶여 있는 거고 제이랑 쿠플픽이 묶인 적이 없어서 저는 뭐 쿠플픽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하시고 뭐 그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환희 형이 마지막 최종전 한 다음에 그래도 오랜만에 구설수 한번 오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편파 아니냐 이런 거. 차라리 말을 안 해서 구설수 오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진짜 난 말 못 할 것 같아. 무슨 단어를 준비해야 돼? 그럴 때는 한쪽을 위로 그냥 하는 거지 뭘.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욕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형이 한번 하는 거 어떤가요? 저요? 네. 제가 제2의 추천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내가 봤을 때 방구석이 좋아요. 올해 주원이 형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 들어갔어. 그럼 올해 마지막 큰 구설수는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나 왜냐하면 사실 좀 요즘 마인드가 되게 공격적이거든요 방송이. 예. 네. 옛날 그래서 초심. 네, 공격적이라서 사실 그거 하면 몰라 욕 한두 번 하루 이틀 먹어? 그건 그래. 하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난 그 느낌대로 가야죠. 형이 태초에 욕을 먹었을 때는 언젠가요? 언제 욕 먹었냐고요? 오른쪽 풀백 뜰 때 아니야? 아니야 기억 아니 뭐 집에서부터? 집에서 또 먹었죠. 야 이 쌍놈 새끼야. 이러면서 방송으로 처음 욕 먹었을 때는 언제였죠? 첫 방송 때부터? 그거 맨시티. 나는 처음에 욕 먹었을 때부터 처음 데뷔 전부터 PD한테 욕 먹었어. 아니 데미체리스 그 전부터야. 아 그래? 아니 PD한테부터 욕 먹었어 난 처음부터. 방구 꼈다고? 그거 아니, 말고? 아니 말고. 그래. 그 지현이 나이 형이요. 지현이 형한테도 욕 먹었고. 이 새끼 방구 꼈다고. 이 새끼. 그다음에 그 뭐야? 첫 K리그 리포팅 하는데도 PD한테 그날 저녁에 술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어? 방송 같이 한다고. 방송 존나 못 한다고. 욕 먹고. 근데 안 못했을 거 잘했을 것 같은데 나름. 형 리포팅 아니야. 잘할 스타일인데. 잘 못했어? 아니 처음에 좀 어설프게 했지. 아니, 근데 처음이면 누가 근데 막 저래? 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방송 존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대게 먹고 있었거든. 그거 알죠? 약간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대게 먹다가 대게 목 찌르는 거 있잖아. 그게 있지. 예. 존나 못한다고. 처음엔 진짜 하기 쉽지 않은데 욕을 또 많이 하지. 나도 첫 중계 때 개욕 처먹었던 거 생각난다. 어쨌든 네. 강원이랑 수원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으나 저는 느낌상 최종전에서 결정 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이 두 팀을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없죠. 봐요. 네, 왜냐면 그냥 결과 보는 거지. 10일이 한다고 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내 얘기가 그 얘기인 게 지금 상황이 11위 하는 팀도 무조건 잔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제가 보기엔 K리그2 쪽 보신 분들 입장에선 그러지 않을 텐데라고 오히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1위가 더 처참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12위가 오히려 깔끔할 수도 있어. 그냥 왜냐면 다이렉트로?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거잖아. 그 비참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 근데 결과가 몰라. 근데 몰라.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 그것까진 봐야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수원 FC전에서 수원이 지잖아요.
마지막 경기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 경기는 어쨌든 잡아야 된다. 대전 경기 잡을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수원 FC도 골을 넣을 줄 아는 팀이에요. 그렇죠. 골을 많이 먹어서 문제지. 맞아,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경기 무승부한 다음에 좀 내려가 있는 그 분위기를 그 사이에 염기훈 감독이 좀 끌어올려야 될 텐데 지금 FA컵 결승 때문에 한 주 쉬고 들어가잖아. 그때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K리그 2는 지금 부산 아니면 김천 상무가 우승하는 그렇겠죠. 상황인데 요거 언제 아마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정도에 K리그2 승격 관련해서는 네. 뭐 때에 따라서는 성주나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역시 뭐 조성용이라도 한번 섭외를 해서 네. 저희가 체크를 한번 드려야죠. 성주가 중계 많이 했네요. 네, 시즌에. 그래서 성주한테 아까 얘기해놨어. 너 K리그2 곧 힙풋에 살 거니까 힙풋을 준비한다 생각하지 말고 라이브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라. 라고 아까 잠깐 얘기를 다음 해놨습니다. 주에 제가 아침 중계가 있거든요. 포항에 가야 돼서 예. 그날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딱 괜찮네요. 보면 적정하게 수요일 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에서는 강등권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K리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울산의 우승 확정, 그리고 전북 포항전에서 교체 관련된 이슈가 생겼던 거. 이 두 개가 크게 이야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인천 얘기를 뒤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울산 K리그1 이번 시즌 우승 확정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야, 약간 이제 포항이 마지막까지 뭔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쉽게 그냥 끝이 났네요. 그게 다요? 그냥 브릿지. 예. 났네요 하고 이제 준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진행 보죠. 네, 계속 해주셔야죠. 났고 이 재미는 확실히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A에서 포항이 조금 뭐 이번 경기도 그렇고 약간 힘이 빠지는 그림도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그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가기 전에 부상당한 것도 여파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울산 팬들은 당연히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한번 붙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별개로 울산이 무난하게 그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울산도 완벽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포항이 지금 5경기 연속 리그에서 승리가 없어요. 따라가야 되는 팀이. 힘이 완전 빠졌어. 네, 이게 저는 이거는 뭐 부상에 대한 여파도 있고 당연히 있고 정말 잘하지만 예. 그래도 선수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스쿼드의 한계가 스쿼드의 한계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어쩔 수 없죠. 아니, 울산 벤치에는 이 선수 벤치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데 포항은 얘 들어왔네? 어린 친구 들어왔네? 이런 선수들이 항상 많으니까 맞아. 그런 차이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짜. 크죠 되게. 자, 울산이 3경기를 남겨둔 상태에서는 이미 승점 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10점 차이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했고 21승 7무 7패입니다. 그 다음에 골 득실도 뭐 밸런스 좋고 이번 시즌이랑 다음 시즌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몇 년간 울산을 넘을 수 있는 적수가 있는가? 전북이 지금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울산의 독주 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역시나 이제 라이벌은 전북이 될 텐데 그쵸,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잘 뽑으면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두 팀의 차이는. 두 팀이 이제 우승 어쨌든 돈을 쓸 수 있는 팀이 데려온다 치면 왜냐하면 여기는 바코, 마틴 아담 루빅손 자기 역할 한단 말이에요. 뭐 보야니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건 송명보 감독이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보고. 네. 근데 전북은 보세요. 안 좋죠. 누가 자랑할 외국인 선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그냥 뭐 좋은 선수 보통도 없어. 그냥 다 보통 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외국인 선수만 그러니까 국내 선수는 교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계약 기간도 있고 뭐 그렇다고 나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막 누구를 살 수도 없는 건데 외국인은 솔직히 맘만 먹으면 돈 주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돈 주고 데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북이 한 번에 이거 뒤집으려면 외국인을 다 세게 데려오면 내년에는 저는 거의 확 뒤집을 수 있다? 확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북의 그 공격수 타율이 지금 아니 외국인 타율이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결정적인 거죠. 스카우트. 그러면 형 얘기가 확 뒤집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지금 울산이 완벽하게 공고한 스쿼드와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나이가 되게 많아요. 울산 예. 스쿼드를 보면 어린 선수들이 22세로 어쩔 수 없이 뭐 조금씩 뛰는 선수도 강윤구나 뭐 몇 명 빼고는 그 김민혁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92년생이야. 그러면 소니랑 동갑이야. 그럼 나이 완전 꽉 찬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30대고 서령우가 조금 이제 중간 나이 때 거의 유일한 선수고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비수 보세요. 뭐 정승현 이제 30, 예. 김영권, 김기희, 임종훈 다 30 지난 선수. 그렇지. 나이가 그래서 울산이 나이가 이렇게 보니까 좀 많구나. 이 스쿼드를 유지한다면 울산은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솔직히 바코 K리그에서 저는 이제 잘하는데 예. 뭔가
막혔죠 이번 시즌에. 좀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좀 나간다는 느낌보다 이번 시즌에 저는 약간으로 봤을 때 위력이 대단한 선수이긴 한데 위력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봤을 때 바코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난다는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 그리고 마틴 아담 딱 봐도 불만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로테이션 구조예요. 맞아요. 본인은 헝가리 대표팀 선수인데 어쩔 어수 없이 주민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반밖에 못 뛰는 상황이고 딱 봐도 인정 못 받는 느낌이잖아요. 활약 대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근데 전역 선수가 있잖아. 누가 있죠? 누가 전역하죠? 원두재 전역 안 해요? 하겠죠? 근데 네. 뭐 하겠죠. 말뚝박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외로 원두재 혹시 원두재 하사. 네. 원하사 원두재 하사 되면은 그 솔직히 개 잘 어울린다. 아니 원두재는 거기 가야 돼 그러면은 상주에서 계속 뛰어야 돼. 그렇지, 평생. 맞아. 네. 상주에서 뛰면 돼. 전혀 문제 없어. 김천. 저 김천에서. 예. 네. 원두재 여름이래요 내년. 좀 남았구나. 그리고 원두재는 김지현. 김지호 김지호 왔죠? 왔잖아. 김지현, 저기 지금 얘기하는 거. 예. 원두재는 사실 조금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키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때 좀 폼이 조금 많이 생각보다 떨어지긴 실망스러웠지.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확 바꾸기에는 이제 결국 외국인 싸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외국인 교체가 필요하고 전북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미리 예상을 해보자면 외국인 잘 데려온 팀이 저는 우승할 거라고 봐요. 두 팀 가운데. 자, 그러면 내년 시즌 예상보다 일단 이번 시즌 울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울산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항이 뒷심 부족으로 무너진 상황에 조기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한 라이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죠. 근데 전북이 점점 내리막길 탄 지는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이기 오래됐다? 때문에 오래되진 않았지만 당장 어제 일은 아니죠. 그러면 울산을 추격할 수 있는 팀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 그 팀에 들어가는 예산의 정도가 울산, 전북 정도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투자되는 돈 자체가 아예 다르기 예를 때문에. 들어서 그죠. 포항이 조금만 더 썼어도 혹시 그래도 모른다. 울산 발밑 뭐 코 밑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어쨌든 돈을 그렇게밖에 못 썼으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에 딸리는 거잖아요. DC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승점을 잘 벌어두고 그렇지, 초반에 잘 가져왔어. 잘했어요. 초반에 진짜 잘했는데 좋았지. 뭔가 흔들렸을 때 이제 박용호 선수가 빠지고 팀이 좀 흔들리고 구설수에 막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때부터 팀이 좀 삐끗덕거리면서 막판에 좀 힘이 빠졌었거든요. 그쵸. 그때 그 틈새를 노리면서 포항이 좀 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결국 포항도 스포트를 내지 못했다. 네.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울산이 그동안 대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울산은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 몇 년 동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이가 좀 났고. 네. 근데 대단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못한 팀이 지금 있느냐? 는 없죠. 울산 옆에. 밑에 차이들이 좀 많이 나잖아. 그러면은 이번 시즌은 울산이 강한 건 사실이야. 네. 그럼 깔아놓고 오케이. 울산을 위협할 만한 팀이 특별히 없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팀이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역시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다.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잘한 점은 뭐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팀이 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올 시즌. 뭐 구설수도 솔직히 본의 아니게 뭐 감독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선수들이 갑자기 그치.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근데 그나마 감독이 홍명보였기 때문에 난 수습이 됐다고 보거든요. SNS 금지시키고 진짜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딱 끝나니까 바로 하더라고. 아, 그래? 베리 나이스. 바로 유튜브 업로드. 역시. 우승하니까 바로 업로드 해버리는 거야. 나 베리나이스 조수혁. 네. 조수혁 골키퍼 한번 섭외하면 안 돼요? 한번 할 수 있어요. 조수혁 무조건 온다. 초대석에 네. 섭외해서 넘버2 골키퍼로 사는 법. 아, 좋아. 그다음에 골키퍼의 심리, 그 좋아. 벤치에 앉아 있는 심리,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프로 선수가 유튜브 하는 법. 그런 것들. 그러면서 조수혁 선수 불러와서 한번 나 하고 싶어. 인플루언서도 인플루언서로 하자. 네. 이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섭외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 아시안컵 차출과 별개로 또 모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좋은데 네. 조수혁 선수는 진짜 개성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면 재밌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울산이 압도적인 1위를 했었던 이유는 전북의 외국인 문제도 있었을 뿐더러 다른 팀들과 아무래도 좀 예산의 규모 차이도 있고 따라잡을 만한 팀이 없었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 환영은? 저는 올 시즌은 조현우라고 봅니다. 한 경기 빼고 다 뛰었고 지금까지 봤을 때 조현우가 막은 게 되게 많아요. 많지. 왜냐면 그러니까 울산이 압도한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올 시즌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 차이를 나는 골키퍼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올 시즌 MVP를 준다면 난 조현우가 골키퍼가 사실 골키퍼가 발롱도르나 MVP 받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긴 어렵죠. 한데 쉽지 않죠. 이번에는 조현우 줘도 되지 않을까?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분위기가 이건 조현우다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형도 조현우?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뺀다면 저는 이규성 선수를 하고 싶어요. 이규성? 네. 근데 그게 이제 컸잖아. 큰데요? 크죠. 아 그럼 반치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반치가 뭐야? 반치. 아 그거 때린 거? 어.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있지. 이규성은 어떻게 보면 이슈의 중심에 있었어. 본다면 어쨌든 선수로서만 본다면 이규성이 좀 고생 많이 했죠. 축구적으로 봤을 때. 네, 축구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간에 박용우가 나가면서 예. 사실 약간 이규성이 독박 쓰고 김민혁이 강제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이청용도 이제 완전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완전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땜빵을 한 거죠.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 조금 약한 선수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 중앙 미드필더들은 다 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 나 수비형 미드필더 아닌데. 아, 여기 수비해야 되네. 어렵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다 좀 도와주면서 미드필더 그 터진 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막 서로 주먹 넣으면서 억지로 막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박용우 하나가. 근데 박용우를 사실 안 보낼 수 있는 이정료도 아니었잖아요. 보내긴 보냈어요. 지금 나이도 지금 꽉 찼는데 이정료가 올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리고 그때 이슈랑 상관없이 이미 이적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타이밍상 아다리도 맞았다고 봐요. 그거를 어떻게 메우느냐의 문제였었는데 꾸역꾸역 맞긴 막았었던 거고. 자 그러면 그 형은 뭐 이슈의 중심이었고 문제는 있었지만 이규성을 뽑았고. 그러니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그죠? 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규성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박용호가 빠진 자리에서. 형은 조현우를 뽑았고. 자 그럼 둘 말고 누구 있나요? 루빅손의 발견? 루빅손. 왜냐하면 사실 커리어 봤을 때 보야니치가 훨씬 위거든요, 진짜. 자국 리그에서는 2계단 위에, 한 계단도 아니고. 사실 보야니치가 되게 겸손한 선수지만 보야니치를 좀 이제 건방지다고 봤을 때 루빅손 스웨덴 뭔데? 왜 제가 다 뛰고 난 못 뛰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레벨 차이 큰데 루빅손이 완전히 그 평가를 뒤엎는 활약, 그 어떤 코리안 스타일, 내가 볼 때 K리그 스타일로 축구를 하면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게 좀 인생 역전 스토리라 맞물리면서 잘 됐던 것 같고 보야니치는 내가 볼 때 다른 팀 가면 훨씬 더 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 홍명보 감독 스타일상 조금 안 맞는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진짜 얼마 못 뛰었잖아. 네, 생각보다 못 뛰었어요. 네. 형은 루빅손, 주원 형은? 난 김기희. 김기희. 네. 생각보다 잘했어요. 예, 김기희 네. 25경기 뛰었네. 사실 원래 주전은 김영권, 정승현으로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시즌이었고 김기희 선수는 이 수도권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은 상황에서도 홍명보 감독 설득으로 남은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사실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제가 그래? 볼 때는 본인도 그래 한번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구단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도 야 같이 하자 한 번만 더 결국에 해보자 해가지고 잡은 건데 그래서 좀 더 뭔가 동기부여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도 밝혔어요 본인이. 그냥 예. 구단 다큐에서 사실 오퍼 있었다. 나 갈라 그랬다 사실. 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직접 들어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그래서 되게 남자답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사실 이런 경우 없잖아. 이적에서 아니 그 별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냥 대놓고 말하더라고. 가려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잡았다. 네, 그래서 내가 잡혔다. 잡혀서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림이 나왔고 우승의 혁혁한 1등 공신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제 홍명보 감독입니다. 울산현대는 어쨌든 2연패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니지먼트적으로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이 팀을 잘 이끌었는데 우승이 확정되기 전까지 꽤 많은 순간에 울산 팬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술적으로 너무 많이 아쉽다라거나 어떤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꽤 거센 비판이 왔을 때도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을 우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되게 안 좋게 보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이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되게 보수적인 감독을 생각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감독. 잘 안 바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조금 옛날 감독 스타일이죠. 예전 스타일.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어떻게든 한다. 근데 물론 중간에 3백으로 몇 번 했는데 나는 이거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원포인트로 몇 경기만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본인의 색깔을 계속 지키고, 그러니까 원칙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축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난 이 선수들을 쓰겠다라는 원칙 안에서 선수들을 쓰는 이런 건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유연성은 많이 떨어진다. 근데 또 이런 감독이 우승을 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너무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휙휙 바꾸고 하다 보면 또 팀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자기 틀 안에 선수를 집어넣다 보면 안정감은 있지만 다이나믹함과
어떤 그 팬들이 바라는 약간의 이쯤 되면 한번 좀 탁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없다. 이게 되게 묘한 것 같은 게 만약에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정효 감독을 예를 들어보면 그럼 이정효가 울산 정도 되는 스쿼드를 맡으면 우승을 할 것인가라고 물을 때 대부분 그럴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건 진짜 모른다고 봐요. 모르지. 특히나 유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어떤 특이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팀을 잡고 다 잡고 밀고 나가는 힘은 홍명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일 수도 있고 카리스마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울산 선수 다 스타고 다 국대 엄청난 한 번씩 스타죠. 찍은 뭐 연령별이라도 찍은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고 프로 세계를 잘 모르니까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해요. 이정효 감독이 과연 광주처럼 울산 가서 본인 성질대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막 바꿔버리고 빼버리고 하고 하면 팀이 돌아갈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선수들은. 이미 역사가 있죠. 사실 이제 대단히 그 좋은 커리어, 남들이 다 그냥 인정하는 커리어를 보여주지 않고 유망하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감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박진석 감독도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 뭐 해외에 가도 포터 감독도 그레이엄 포터도 나 지금 머리에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게 될지 몰랐고. 사실 개작살 났잖아 완전 첼시에서.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도 첼시에 왔지만 챔스 우승이라는 커리어가 있었고 있었으니까 온 거고. 그렇지. 그리고 팀을 다 잡긴 했고. 또.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 예. 커리어가 아니면 경험이 진짜 많던가 아니면 우승컵이라는 아주 큰 타이틀이 있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전 팀에서 잘한다고 해서 더 큰 클럽에 가서 당연히 잘하겠지. 왜냐하면 그 전에 작은 클럽이고 더 선수가 좋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좋았어. 그러면 큰 클럽에 오면 당연히 더 잘하겠지. 그렇지. 라는 그 계산은 성립이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러면 형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는 관점인가요? 저는 그 카리스마 그리고 뭐 다큐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말하는 어떤 그 경험 인터내셔널 매치 아니면은 뭐 이빨 보지 말라고 뭐 이런 거 한 거 있고 네. 이제 우리 우승했다고 예. 이제부터 이빨 마음대로 까라고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이제 웃으면서 하자고 아직 시즌 끝난 거 아니라고 뛸 선수도 뛰고 못 뛸 선수도 준비하라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 팬들에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카리스마가 나는 좀 선수단을 좀 아우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유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필드 위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울산을 얘기했을 때 어떤 선수가 눈에 띌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조현우였잖아요. 골키퍼 얘기를 먼저 했죠. 나는 이런 거보다 물론 이제 모든 선수들이 모든 스쿼드 안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선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뭔가 좀 포인트가 되는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가 되는 모습들 또 그 안에 선수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이번 시즌에 가장 아쉬운 점은 양쪽 풀백들의 활용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화려함이라고 좀 하면 좀 그렇고 적극적인 공격 그렇죠. 가담이라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없었죠. 네, 양쪽 풀백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빌드업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미드필더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흔들리는 어떤 중원들 이런 걸 보면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감독이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선수들을 다 아우르면 좋겠지만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감독이 진짜 전술적 능력으로 뛰어나. 그럼 밑에 코치가 선수단을 좀 아우러주고 아니면 감독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 선수들 잘 아우르고 모티베이션을 잘 시켜. 그럼 밑에 있는 코치가 전술적인 역량이 좀 발휘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이 이제는 경험이 많은 감독이고 뭐 전술적으로 와 엄청나게 번뜩인다라는 평가를 저는 받았던 적은 없다고 봐요. 이게 욕이 아니고. 그랬죠. 약간 매니지먼트형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밑에 코치진들이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좀 더 전술적으로 훨씬 더 이 경기를 압도한다거나 유기적인 느낌을 코치들이 좀 내줘야 된다.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예.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리그를 선도하는 클럽의 감독이 획기적인 축구와 다이나믹한 축구를 쫙 이끌어가면 그 리그 전체 흥행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펩이 되게 특이한 경우고 그건 맞아. 보통 중위권 감독들이 번뜩이는 전술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잖아. 사실 피엘은 브라이튼이 있고 예.
그 난다긴다는 독일 감독도 다 중위권 팀에서 스타트했지. 마인츠 같은 팀에서 시작을 해서 한 단계 올라가서 지금의 감독이 된 거거든요. 뭐 저기 그 나겔스만도 호펜하임 네, 뭐 이런 거라고. 다 그런 중위권 그러니까 이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맨유가 획기적인 축구를 했느냐는 그거보다 강하고 이기는 축구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번뜩이는 전술을 쓸 수 있는 구단은 오히려 빅클럽보다는 이제 조금 아래에 있는 팀들이 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팀과 도전할 수 없다라는 구단으로 가서 전술적인 걸 발현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90년대 말에 아스날이 획기적인 축구 벵거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2위 포지션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1위는 아니었으니까. 1위는 쉽지 않죠. 펩은 논외고. 펩이나 클롭 같은 감독이 좀 독특한 네. 느낌이라고 보고 하여튼 쉽지는 않다. 근데 홍명보 감독은 결과적으로 아까 지금 채팅창에서 올라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비판적인 아쉬움 섞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2연속 우승했기 때문에 팬들도 대단한 거죠. 인정.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홍명보 감독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흔들렸을 때 어떻게든 팀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버텨내면서 승점 관리했었고 남들 다른 팀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을 때 지켜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대단하다고 맞아, 봅니다. 맞아. 네. 되게 획기적으로 그리고 완전 뭐 앞에 서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걸로만 매년 한다? 아니, 쉽지 않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는데 그걸 그래. 우리가 최상위 리그를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뿐이지. 지켜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 해외 리그 봐도 우리가 해외 리그 많이 보잖아요. 예. 뭐 첼시? 지금 맨유? 엉망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힘든 팀들. 네. 네. 근데 그 팀이 어떻게든 버텨내는 힘만 있으면 지금 4, 5위권에 있으면 있었겠지. 근데 희망을 안고 살 수 있잖아. 그럼. 근데 지금 쭉쭉쭉 내려오잖아. 그게 버티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게 같이 비교할 거리는 안 됩니다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 팬들 중에 안첼로티 감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 근데 결국에 버텨내잖아요. 우승하고 이러면 뭐 그대로 쇼앤프로브 하는 거니까. 푸엘? 미넨 우승 못할 뻔했잖아. 그렇지. 근데 했잖아. 네. 어. 그리고 지금 다른 레버쿠젠하고 뭐 난다긴다는 팀도 올라오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승권 앉지잖아. 가시권에 있잖아. 그러면 뭐 끝나는 거야. 아직까지 가시권에 있으면서 뭐 대어 클래시코 그거 해가지고 또 이겨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치. 거고. 예. 예. 결과가 중요하다. 프로는 역시. 버텨내는 힘도 때론 중요하다. 네. 특히나 이번 시즌은 버텨내는 시즌이었다. 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울산은 역시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었던 조금은 노세한 선수들에 대한 네. 이 변화, 네. 좀 젊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일단 특정 포지션이 없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거든요. 스쿼드 그렇지. 안에. 예. 근데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는 신중하게 영입해야 되는 게 어. 외국인도 좋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귀하다. 냉정히 말하면 진짜 풀백보다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 다 중앙 미드필더고 다 이선 자원이야 미드필더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잘 영입하는 게 되게 우승의 키가 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이 교체될 수도 있는 시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제 결국 스카우트 차이거든요. 외국인은 얼마나 더 꼼꼼하게 알아봤냐, 돈을 썼냐, 그리고 직접 가서 오래 봤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팀들은 돈을 쓸 수 있잖아. 출장자를 보낼 수 있고 현지에서 계속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너무 커넥션,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알아보지 말고 직접 좀 보고 홍명보 감독의 본인의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좀 직접 해보자. 왜냐하면 내년에 전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으로서. 왜냐하면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외국인은 박지성 디렉터가 많이 100번 뛰고 있겠죠. 관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내년에는 박지성 디렉터도 평가 대상으로 그렇지. 더 올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맞아요. 시즌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할 본인도 거고 그렇게 하겠지. 올해 외국인 사실 죽 썼잖아 전부. 그래서 바꿔야 되고 또 외국인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얼마나 또 협상해서 데려와 줄 수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모든 특히 초상위권 팀에게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형도 젊음이나 외국인 선수 이런 부분이 울산에게는 좀 중요하다. 내년에. 근데 저는 희한하게 좀 외국인 선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죠. 네, 경기가 안 좋잖아. 경기가 아예 안 좋죠.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가 올까. 그런 것까지 굉장히 거시적으로 바라보시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네. 돈을 많이 줘야 좋은 선수가 오는 건데. 요즘에 그래도 형이 좀 하무스를 하마스라고 했을 때부터 국제정세나 국제정세, 어쨌든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축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 외국인 선수는 영입은 하겠죠. 어허. 근데 그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 결국 중요한 건 국내 선수다. 국내 선수 스카우팅을 좀 잘 해야 되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 뭐 어린 선수들도 잘 좀 키우면서 네. 내년 시즌에는 겨울부터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이 얘기한 대로 울산에게 도전하는 지금 어쨌든 2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역시 외국인 선수에게 대거 투입을 한 전북. 그렇죠. 이외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렵죠. 그거는 진짜 약간 레스터 시티 같은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우승까지 가기에는 그치. 그 아래에 있는 팀들이 쉽진 않죠. 쓸 수 네.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울산 우승 확정. 울산 팬들은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 네. 다음 시즌에도 만약에 3연속 우승하면 울산은 또 이전 전북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가져가는 거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울산도 여기서 됐다. 이제 이거 유지만 하자라고 하면 못할 걸요 우승. 계속 이거 그냥 끝까지 우리가 조져서 무조건 1등 이제 다 해먹는다. 붙인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적당히 하다가는 바로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K리그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울산이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우승은 좀 이미 확정돼 있는 것 기정사실.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조금 더 컸어요. 바로 전북 포항전에서 교체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 광주 관련된 이 교체 이슈가 있었고 그때 현혜 형이랑 김현혜 기자랑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굳이 따지자면 결로 봤을 땐 조금 비슷한 느낌의 일이 있었거든요. 요거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아직까지 오피셜로 뭔가 나오진 않았죠. 안 했어요. 네. 신중하게 생각을 한대요. 자, 요거 전체적인 개요를 또 황카콜라가 네. 시원하게 탄산과 함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전북 포항전에 일어난 일이고 예. 김용환 선수가 다쳤어요. 다쳐서 신강우 선수가 이제 밖에서 몸을 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김용환이 이미 실려 나갔기 때문에 신강훈이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심이 딱 드는데 7번, 17번 이렇게 떴어요. 7번? 김인성인데? 김용환이 나가고 신강훈이 들어오는 거면 3번, 17번이 3번, 돼야 17번인데 되는데 7번, 17번. 77? 뭐지? 우리는 모르죠. 중계진도 7번, 하다가 뭐야? 조금 뛰었어. 한 1분에서 2분 사이로 좀 하다가 삐빅 중단하고 VR 통신하고 잘못됐다. 아까 7번 아니었어? 근데 7번 지금 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김인성이네 하니까 포항 벤치도 좋됐다 해가지고 야 승대야 몸 풀어. 승대 김승대 몸 풀어가지고 저 지금 나가요? 나 후반으로 맞춰놨는데 지금 몸 그래서 안 돼 나가 해가지고 김승대가 나가고 김인성은 이제 똥 씹은 표정으로 뭐야 나 22세야? 이러면서 밖으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예. 결국은 김인성이 한 30분 뛸 예정이었는데 7, 80분 뛰는 경기가 돼버렸고 김승대가 김인성은 7, 80분 뛰는 경기였는데 20분만 뛰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죠. 자, 이 김기동 감독의 인터뷰도 있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전북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항 슬러스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심판진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굳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김기동 감독은 김용환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김인성으로 체크를 한 것 같다. 선수가 우리 의도대로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선수가 나오기 전에 들어가면 경고다. 왜 그러겠는가? 주심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주심이나 대기심이 무조건 체크를 했어야 된다고 본다. 즉 이거는 심판진이 조금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뉘앙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형이 봤을 때 상황을 체크해 봤을 때 심판진 쪽에 좀 문제가 제대로 있는 거죠. 있죠. 예. 사실 광주 때도 심판 대기심이 문제가 있었죠. 다음에 교체하면 돼요라고 맞아요.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광주가 아니에요. 지금 한 번밖에 안 남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네. 거기서 그런가 하고 했다가 지금 몰수배 당한 거고 조금 다른 건 포항은 잘못 냈어. 이미 저기 나오잖아요. 저 화면에. 밑에 쪽지 있죠. 잘못 냈어. 잘못 냈어요. 그러면 그냥 김인성 나오고 신강호 들어가고 그럼 10명이잖아요. 그래도 그쵸. 김용환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김승대 투입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잘못 냈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주심이 그 번호를 전혀 이제 체크를 안 하고 주심의 잘못도 상당히 크죠. 왜냐면 번호 체크 주심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대기심이나. 근데 그거를 원래 막 주심 하잖아요. 막 뭐 번호 확인하고 막 확인하죠. 막 귀걸이 이것도 확인하고 보고, 뭐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심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광주 사례를 봤을 때 어쨌든 광주도 그때 그래서 우리 잘못 없어요. 대기심이 교체도 된다 그래서 넣은 건데요라고 했고 포항도 우리가 잘못 쓴 건 맞지만 그건 우리가 페널티 받으면 되는 거고 교체는 니들이 똑바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의 잘못은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로 사인이 된 그걸 낸 거. 그게 문제고 그걸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선수가 투입된 건 심판진의 잘못. 그러니까 그럼 이게 과실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몰수패가 당해버리면 그렇지. 이제 승점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광주도 비겼었고 당시에 이번에도 비겼단 그치. 말이에요. 그러면 1점이 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사실 이거를 지금 뭐 신중하게 생각해서 더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나오나? 근데 룰상 이게- 이거 그냥 몰스펙 각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예. 그거지. 포항 입장에서는 잘못했잖아. 본인들은 어쨌든 명단을 잘못 써서 잘못 쓴 거죠. 그렇지, 잘못 쓴 아니, 거지. 잘못 쓴 거, 그러니까 잘못 썼든 잘못했잖아. 오케이. 거기서 끝이야 포항 사실. 그래, 포항의 과실은 거기까지. 거기까지야. 어. 그래서 야 왜 김성대 왜 나와? 그러니까 심판 니들이 왜 김인성 왜 나와? 니들이 김인성 썼어. 아차. 그럼 그 피해만 받으면 되는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몰스페 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사례가 몰스페였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몰스페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포항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잘못은 거기까지인데 이거를 또 승전까지 몰수를 당해?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래도 거지. 똑같아. 아니 대기실에 그러니까. 한 번 더 교체하 다음에 교체하라고 해서 다음에 교체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심판이 집중을 안 한 거야. 심판이 대충 본 거야. 솔직히 그렇지. 막말로 하면. 근데 원인 제공은 어쨌든 그러니까 꼼꼼히 체크 못한 포항의 벤치, 광주의 벤치도 당연히 원인 제공이 있죠. 제공이 있지만 네. 어쨌든 주심이 컨트롤을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징계를 받으면 구단 입장에서는 우리만 잘못한 게 되잖아. 아, 그렇지. 그럼 심판은 어떻게 됐어요? 징계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은 징계할 겁니다. 하고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지. 모르는 거지. 근데 판례를 봤을 때 이거는 몰수패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우리가 과실을 무슨 저기 한문철 TV도 아니고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굳이 몇 대 몇? 따지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항은 저걸 잘못 써서 낸 것까지가 포항의 잘못.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졌었던 일들은 저는 심판진의 잘못이라고 보이는데 뭐 한 3대 7 갈까요? 누가 3이에요? 포항 3? 포항 2? 3. 아, 이거 과실 매기 되게 어렵다. 한문철 TV가 뭐 예능으로 가는 거지. 몇 대 몇이야? 저는 이거는 뭐 어렵네요. 어렵다니까. 1대 9 하겠습니다. 포항 1? 저는 3대 7이 맞는 것 같아요. 3대 7? 3대 7. 네. 3대 7. 근데 이게 내가 구단 사람이면 그러니까 일단 그 잘못 제출한 매니저 있잖아요. 진짜 나 솔직히 퇴사 생각 내가 그 사람이면 깨지겠지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변에서 형 괜찮아. 형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같은 동료인데 거기서 탓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감독도 야 뭐 알았어 하고 넘어갈 텐데 당사자는 엄청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몰수가 된다면은 이제 아침 티켓이 그게 이제 아리까리할 수 있어. 아리까리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몰수패로 가는 게 맞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례가 있기 때문에 1초든 2초든 10초든 그렇게 1분이든 됐으니까. 나가야 될 선수가 뛰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러니까 결국에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포항의 잘못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 써서 낸 잘못 쓴 것까지다. 거. 근데 이걸 원인 제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조금 얘기가 다른 그 원인 제공인가 과연 그것이? 그건 주심이 걸러낼 수 있으면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심판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 제공이지. 그 결국엔 그래.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승점을 결국엔 이거 저는 몰스패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승점 1점이 삭감이 된다면 나는 포항 입장에서 이거 짜증난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딱 봤는데 우리가 기차나 비행기를 타. 근데 가기 전에 많은 검사를 하잖아. 네. 근데 내가 내일 날짜였어. 근데 모르고 오늘 날짜로 간 거야. 표도 그걸로 했어. 근데 여기서 들어가세요. 비행기 타세요. 비행기 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있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누구 잘못이야 그거? 그건 들여보낸 그 공항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체포됐어. 이 새끼 잘못 체포 그럼 아니 들여보내줬다니까? 나는 몰랐어. 실수는 했어. 실수한 거 맞아. 그래. 실수했어. 근데 걸러질 여지가 있었잖아. 그럼 그걸 걸러줘야 될 거 아니야. 걸러주는 게 필요하지 사실. 그럼 또 누구는? 그럼 왜 내일로 예약해? 오늘로 예약했어야지. 근데 그래서 체포당할 것까지는 얘기지. 여튼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사례로 좀 주원이 형 얘기를 해준 건데 그런 느낌인 거지. 잘못이 있다니까. 그래. 실수는 했어. 그럼 그 실수로만 끝나야지. 그럼 야 미안합니다. 이거 표 잘못해서 내일 거예요. 그럼 다시 내일 오면 되잖아. 아니면 지났어요. 그럼 다시 끊으면 되는 거고. 그럼 걸러주는 게 있으니까 그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들을 잘 못한 거지. 하지만 규정집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몰수패라는 고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뭐 또 감정적인 거랑 현실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심판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이상한 판정을 하는 주심들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날 어쨌든 뭐 대기심도 다 있고 부심도 있었지만 자, 채팅창에서 이런 이야기. 밀수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다. 밀수 못 거는 사람이 잘못이 있다. 이게 밀수야? 밀수는 알고 한 거 아니야? 이거 실수고. 아니, 그 저기 뭐야. 김인석이 땅굴 파서 이렇게 혼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몰래 싹 해가지고 주심 앞머리가 쏙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그건 아니죠. 이거는 밀수랑은 아예 다르죠. 어디 사례가 너무 다른데? 어디 뭐 밀수 재밌게 보셨나 봐. 네. 나는 밀수는 그냥 그랬거든. 네. 나는 그냥 그렇더라고. 나는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좋았어. 나도 재밌었어. 뭐 잘못 뭐 몰래 들어갔어? 예. 비밀 쓰고 들어갔나요? 그러면 개인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뭔 말라 그랬지? 그 다른 주심이 그 김영수 주심님이었단 말이에요. 이것과 별개로 저는 어쨌든 포항 전북 빅매치 아니야. 그렇지. 난 이 경기에 빅카드지. 왜 이분을 주심으로 썼는지 조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심의 어떤 능력과 별개로 아니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늦어요. 뛰는 것도 늦어요, 솔직히. 고령이야. 그리고 주심치고. 그 주심 되게 잘 본다고 저 생각 안 합니다. 어. 그리고 저도.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나 지금 화났어. 난 차라리 싱글싱글 누는 김종혁 주심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 왜냐면 과격한 상황은 안 나와. 적어도 잘못 보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그 김영 주심은 항상 뭔가 아저씨들 짜증난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게 아니고. 너무 저기 우리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보면 항상 경기를 과격하게 분위기를 만든다니까. 그냥 단호하게 너 하고 가면 되는데 약간 그 얼굴부터 되게 화나 있어 항상. 죄송합니다. 얼굴 그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게 너무 그 표정이 드러나면 주위까지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어쨌든 해설 능력도 떨어지고 어쨌든 영민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말이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속도의 경기의 주심을 보기에는 나이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뛰어가는 거 보세요.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다. 어렵고 되게 버거워하는 게 느껴져요. 사실. 그래서 뭐 그분의 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냥 경기가. 그리고 항상 뭐가 생겨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김종혁 주심처럼 안 불면서 싱글싱글 웃으면 팬들이 열받지. 왜냐하면 김종혁 주심이 전형적으로 좀 경기 과열시키는 스타일이잖아. 왜 안 불어서 과열시키는 거야? 안 불고 약간 웃는 것 때문에 더 과열되는 느낌도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누구는 너무 표정이 항상 꼰대 표정. 너 이리 와. 이런 거죠. 인사시킬 것 같은 표정. 그것 때문에 선수들도 약간 항상 화나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 근데 이 김영수 주심은 나는 이렇게 큰 경기 맡기에는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기에서 되게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 약간 되게 빅카드인데 경기가. 약간 어수선해. 뭐지? 왜 막 이거 VR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시간도 되게 긴 것 같고 해가지고 조금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테일러보다 낫습니다. 그건 맞아. K리그의 모든 심판들이 테일러보다 낫습니다. 그건 맞아. 네. K리그의 거의 모든 심판들이 PL 심판보다 낫습니다. PL 심판은 전 세계 어떤 리그 심판보다도 후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압니다. 모든 심판을 여러분 다 싫어하는 건 나는 알아요. 그렇죠. 호불호가 없어. 그냥 다 불호야.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 경기에는 조금 더 단호하고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주심이 더 어울렸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쉽고 너무 어수선했고 경기 좀 재밌을 뻔했거든. 솔직히 내가 볼 때. 근데 되게 재미없어졌어. 이런 이슈 때문에. 경기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렇게 쿵쿵쿵쿵 하다 끝난 경기가 돼버렸어요.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몰스패 나올 것 몰스패 나올 것 같죠. 몰스패 나올 것 왜냐면 같아요.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그리고 어쨌든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이미 한번 심판들도 2021년에 뜨끔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쨌든 대기심이 다음에 교체하세요라는 말을 그래. 실수한 거잖아. 어쨌든. 차라리 말을 안 하든지. 아예.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든지. 말을 그래 해주든지. 이런 거 그 말 안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PL에서 아켄두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10번 뛰는 야 우리 야 모르겠지 마 대충 여러 명 뛰면 되지 뭐 나는 그랬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쌍욕을 쳐먹었죠. 그래서 뭐 아쉽긴 하지만 뭐 포항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되면 그 구단들도 광주 지금 사건이 벌써 2년 지났잖아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된 거야 그거. 약간 잃어버린 것 같아. 그 기억을 까먹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우리도 신경 써야지. 우리도 괜히 신경 안 썼다가
주심이 잘못하고 부심이 잘못했다가 우리만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되게 막 세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광주가 지금 K리그 1에서 뛰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광주가 강등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 예, 충분히 영향이 있었을 상황이기 그때 때문에. 우리 되게 빡치면서 얘기했던 걸로 왜냐면 좀 기억하는데. 어이없잖아. 근데 지금 심판 문제 나왔는데 제가 심판한테 지금 카톡 왔나요? 아니야 심판 아니고 축구인한테 카톡이 왔는데 예. 뭐라고 했냐면 어. 그 뭐 유리그 얘기하다가 어? 요즘에 유리그에 심판 배정을 못해 심판이 없대요. 아 그래? 유리그에 나갈 심판이 없어가지고 난리래. 왜? 심판 풀이 없어서. 아 그 심판 안 정도로 하는데? 없어?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너무 내가 또 초등 리그에 하는 사람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리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등 리그 이 정도 가능한 심판 써야 되는데 숫자도 없고 그 사람은 다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심판 풀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던 심판 지금 보는 것도 심판 풀이 없어서 맞아. 그러니까 밑에 그거는 올린 PL도 마찬가지야. 그치. 여러분 놀랍겠지만 사실 그 일부 리그에서 있는 심판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올라온 맞아. 심판들입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뭐 PL이나 뭐 다른 리그 PL은 너무 심하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되는 이유도 나는 좀 알 것 같긴 해. 자기들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니들 내 맘 모르지. 나 진짜 얘네 싹 갈고 싶다. 근데 진짜 없어. 없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K리그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막 밑에 올렸으면 되잖아. 뭐 젊은 사람들 키우면 되잖아 하는데 그게 물어보면 그게 더 리스크가 너무 커서 너무 커. 너무 커서 왜냐면 심판 진짜 저도 조기회 같은데 나가서 그러니까 동호회 가서 심판 보잖아요. 한두 명 이상한 사람 걸리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리지. 계속 항의하고. 그렇죠. 나도 나는 그래도 축구 선수 출신에다가 심판 교육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격증 못 땄지만 체력 때문에 떨어졌지만 받았으니까. 어쨌든 알아. 그 사람보다 낫겠지. 뭐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심판 모임에서 내가 조심 보는 것도 아니고 심판 조기 축구에서 조심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동호회인데 한 명이 계속 항의를 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어쩌고 계속. 나 나중에 못 참았잖아. 뭐라 그랬어? 아저씨 저 아세요? 저 아세요? 내가 이랬다니까? 아저씨 보세요 아저씨가. 예. 이러면서 나 나가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넘어갔고. 그러니까 동호회 축구에도 막 그런 정도인데 엄청나다고 그게. 압박감이 엄청 맞아. 세요 그게. 저도 되게 이게 힘든 직업이야. 고등 리그 보러 갔는데 당연히 이제 실력이 좀 떨어지시겠죠. 예.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반칙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빽 물어버린 거야. 그래놓고 반칙 안 했는데 그 팀 부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물을 수 없잖아. 반칙 불었는데. 풀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와서 진짜 사과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슬기랑 황진성이 약간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아니 뭐하냐. 내 역할은 그거거든. 야 항의하지 마. 그냥 해. 야 그냥 못 넘어가, 보시는데 넘어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굴 빨개지면서 아차한 거야. 딱 불었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런 상황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순발력이나 이게 떨어지시는데 그렇지. 누가 어떡하냐고 그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나랑 이제 진성이랑 슬기 얘기하는데 야 그런 경우 괜히 애들도 보고 있는데 항의하지 넘어가라. 말자. 그러니까 형 나도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니까 그럼 화나 이제 가지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 하지 말자. 좋은 모습 보여주자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사실 심판풀이 너무 없고 이거는 문제긴 해요. 사실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K리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건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은 저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드렸고 결과에 따라서 ACL 티켓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항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다만 결과는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인다. 그렇게 보면 하지만 이제 되겠습니다. 뒤에서 쫓아가던 광주가 인천에게 스쿼드 보고 이거는 충분히 이기겠는데 했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당해가지고 자, 인천이 그 완전 어린 선수들이랑 아무래도 FA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국내파 위주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98년생 김보섭, 00년생 천성훈, 03년생 박승호, 04년생 최우진, 04년생 04, 03, 01, 02, 94, 01, 97 교체 명단도 02, 04, 04, 01 그런데 여기서 인천이 증명해냈다. 여기 김동민 제가 잘못 썼는데 김동민이 제일 형이야. 구사가. 예, 구사가 제일 형이고 93면 몇 살이지? 29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공고 절반 대공고 섞어서 뛰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 상황에 이 정도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승리까지 챙겼다고 그러면 이건 근데 이거 약간 조성환 감독 기억 안 나세요?
제주에서. 아, 그 조성환 감독 아니야? 그 조성환 감독 때 제주가 그거 한 적이 있었잖아. 형이 버렸다고. 이 정도면 진짜 던진 게 아니라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패드 있어. 패드 조성환 감독 맞지? 조성환이었던 것 같아. 아니야. 아닌가? 남길이었어 그럼? 아닌데. 그 누구야? 전인데? 조성환 아니야? 제주에서 형이 그때 버렸다고. 그 얘기 우리 그랬어. 히프 때 했어. 이건 던진 거다. 제주 포항. 최순호 감독. 아, 최순호. 최순호 감독. 최순호. 제주 경기였지 근데. 최순호. 제주 경기였는데 제주 경기였는데 최순호다. 제주 원정 가서 맞아. 이거 아니구나. 경기 던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던진 거 아니에요. 이건 패대기 친 거예요. 그래. 그게 포항이었구나. 어쨌든 이런 선택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난 감독 100명 갖다 놓으면 99명은 못 한다고 봐.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 클럽 레벨의 감독들이나 특히나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팬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그 선택과 집중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가끔 클럽이 시원하게 리그컵 같은 걸 완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한 다음에 집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죠? 그 기운이 다른 경기들의 그 전이가 돼서 패 이렇게 막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유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림으로 만드는데 이건 진짜 던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잡았어. 이게 우리가 K리그 중계할 때 다들 스타일 다르겠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외국은 스쿼드가 23명이 대충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준비해 가면 변수가 거의 없잖아. 있어도 선발로 나올 확률이 없잖아. 어린 선수를 막 19살, 16살. 근데 이제 K리그 준비할 때 저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준비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우진, 박진홍 이런 선수들은 내가 잘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야. 잘 안 하지. 올 시즌 뛰는 기록도 없고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래.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 중계 누군지 모르겠는데 성주였나? 아니다. 성주 아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딱 갔을 때 되게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고생했겠지. 왜냐면 사실 K리그 중계에도 이렇게 대건고에서 바로 올라온 선수들의 스타일까지 우리가 알진 못해요. 근데 내가 갔으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막 물어봤겠지. 이 선수 어떤 선수예요? 아, 형컴이 중계였다는데? 그래서 그랬을 정도로 스쿼드가 되게 파격적인 스쿼드였다.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천, 그리고 이종희 감독 인터뷰도 이거는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시원하게 인정하는데. 네, 그냥 인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이 조성환 감독의 힘이라고 봐야 될까요? 또 FA컵 앞두고 힘 뺐는데 리그 승리했기 때문에 FA컵도 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이 선수들은 진짜 평생 이 경기 기억 남을걸요? 남지. 왜냐면 잘 나가는 광주를 그럼. 사실 나갈 때도 불안할 거 아니야. 야, 우리들로 될 수 있을까라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막 주위에서 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딱 이뤄냈잖아요. 되게 어린 나이지 다. 이 진짜 평생 기억에 남는 경기야. 성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진짜 평생.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국내 축구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핫 이슈 해외 축구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뭐 경기적인 내용, 그다음에 코리안 리거들, 그리고 오늘 아마 좀 있으면 여러분 그 황희찬 선수와 관련돼서 주원이 형이랑 찍은 클립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이거 이외에 그런 경기적인 이슈 말고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좀 불안하거나 물론 좀 다행히 해결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루이스 디아스 부모님이 납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그럼 콜롬비아 아니야. 근데 여기는 진짜 치안이 안 좋은가 봐. 저희 나르코스에서 많이 봤던 데인데 에스코바르? 네, 납치 같은 게 많다고 그냥 알고만 있죠.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데는 위험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잘 나가는 스타들의 어떤 가족을 납치를 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 정도로 지금 좀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가끔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옛날로 생각하면 호마리우. 옛날에 그 이슈가 한번 있어 크게 있었죠, 호마리우. 그거 이외에 우리가 최근에 생각했을 때는 꽤 이름 있는 선수의 가족의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 임팩트가 남죠. 군대까지 동원이 됐대요. 경찰에다 군대까지. 그러니까 일이 커진 거죠. 이거는 잡힌다고 봐야 되거든. 무조건 네. 잡히지. 근데 이제 잡혔을 때 아무런 탈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네. 어쨌든 어제 결장도 하고 이제 선수들이 뭐 세리머니도 하고 했는데 막 정보가 정확하진 않은데 어머니는 뭐 구출이 됐다. 근데 아직 아버지는 뭐 아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아직 명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탈 없이 다 좋은 소식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자 그다음 파베오 그로소 이게 돌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거기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뭔 일이요? 근데 이거 리옹이 부진한데 리옹 팬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 이렇게 오니까 원정 버스에 이제 돌팔매. 리옹하고 마르세유도 사이가 그렇게 안 좋나? 바르셀로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건 파리 생제르맹인데 근데 이 리옹이랑 마르세유 사이가 안 좋은지는 파병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마르세유가 세긴 세잖아. 마르세유 좀 극렬이지. 근데 돌을 이렇게 던진다고? 어우. 근데
또 리옹 꼴찌거든요 지금. 리옹 진짜 상황이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리옹 왜 이렇게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어. 아약스랑 리옹은 큰일 났어. 잘못하면 진짜 강등을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유리에 맞은 것 때문에 이 부상이 작진 않아 보여요. 아니 근데 또 우리가 아는 감독이니까 익숙한 감독이니까. 그렇지, 그렇소니까. 이것도 좀 나는 그 사실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뭐 어떤 리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그 알베르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트라스는 이게 터치를 해서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정상이 아닌 인간들이라고. 아,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느 유럽 대륙이나 어느 나라에나 축구 관련돼서 울트라스들은 제어도 불가능하고 저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냥 구분을 한대. 근데 이들을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하고 축구와 멀어지게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리그마다 좀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진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K리그 보기 시작한 어린이 팬들이 저런 거 이제 기사 접하고 이럴 수 있잖아. 유럽에선 다 해. 다 욕하고 뻑큐 날리고 선수들 다 해. 나 그런 거 안에 좀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영향이 없다고 해도 이게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못하게 하던가 아예 차단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거는 다 알아서 판단한다고 봅니다. 옆에 어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문제잖아. 피하게 하고 그 사람도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그 아이도 아니라면 그냥 저는 건강한 팬으로 잘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렇지.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지. 영구 이 출입 정지라거나 네. 완벽하게 징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좀 욕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욕이 나오는 것도 이해해요. 뭐 축구 보면서 욕하는 거 뭐 할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은 그건 진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퇴장까지 좀 강하게 해서 못 들어오게. 왜냐면 내 돈 내고 내가 축구장 갔는데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나한테 피해가 뭐 던졌는데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음식물 던져서 튈 수도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피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유럽에선 다 함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럼 유럽 가서 하세요. 왜 네.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 아니 어딘 된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도 돼?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유럽에서도 이렇게 보잖아. 파비앙도 근데 나쁘게 보는 거 유럽에서 아니야? 경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없어요. 폭력적인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포르쉐를 보려면 끝나고 글로 가야지. 끝나고 술 취한 사람들끼리 해서 하는 그게 있어 또. 근데 폭력적인 거 한 번도 못 봤어. 난 여기저기 갔거든. 이름 자체도 경기장도 터프한 터프 먹으러 갔는데도 전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저 도르트문트 경기장 가면 도르트문트 경기장이 약간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이드라 파크? 그래서 끝나고 좀 늦게 나왔어. 근데 조금 무섭더라고. 술 취한 사람들이 약간 너는 쓸데없이 무서워하는 것도 많아, 사실. 그것도 맞아. 겁이 엄청 많아. 그냥 술 취한 사람인데 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면 무섭지. 같이 가볼래? 1시간 뒤에? 술 취한 사람 지나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왜 무서워? 그냥 술 취해서 지나가는 외국인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키가 무서워. 190이야. 봐봐. 성주가 취해서 지나가면 무섭긴 해. 쫄았네. 바로 쫄았네.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취해서 지나가. 그럼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나. 김한 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강성주, 김간지 이런 애들이 취해서 지나가죠? 무섭지. 무섭죠. 무서워. 그건 무서워. 그건 무서운 건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갑자기 인정하네. 하여튼 그로서도 이거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이건 좀 다행인 소식인데 아까 초입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 경기 때문에 또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나름 꽤 잘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바스토스트가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가 왔다가 다행히 일어났어요. 나는 이거 사진으로만 봐도 막 가슴 뛰어. 왜냐면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네. 나 그게 너무 왜냐면 이게 괴로울 우리가 것 또 같아. 에릭센 때 한번 봤잖아. 이거 진짜 보면 나 예전에 무한바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놀람이랑 이런 게 되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라는 생각이 막 그 화면 건너서 와요. 제가 수십 번 말했지만 저 몰리나 쓰러졌을 때 경기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경기장 분위기 사실 나 몰리나랑 아무 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진짜 약간 눈물 날 것 같았어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막 내 뒤에서 몰리나 아들이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아무도 말 못해. 그냥 웅성웅성도 아니야. 그냥 다 조용해. 정막이지, 한마디도 정막. 못해. 근데 그런 이게 이제 어떠한 사고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이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스스로에 대한 그 무서움도 생기죠. 사실. 나한테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삶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런 것도 생기고 너무 저런 안타까운 일이 내 눈앞에서 안 벌었으면 좋겠다.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간절한 마음 때문에 더더욱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최근에 에릭센 있었고 지금 또 채팅창에서 얘기하시는 비방페나 파브리스 무함바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또 이러다가 세상을 떠난 선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정말 바스토스트는 일어났습니다. 도스틴이 일어났고 그리고 빠르게 응급처치도 한 것 같고 선수들이 이걸 막아주는 모습이나 이런 게 이미 우리가 에릭센 때 유로 때 큰 한번 홍역을 치렀으니까 조금은 선수들도 대응을 잘한 것 같고요. 선수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왜냐면 이거 진짜 동료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별일이 많았었던 이 해외 축구 쪽이었는데 빨리 루이스 디아스의 부모님의 어떤 이 건이 해결이 돼서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서도 회복해야 되고 도스트디 좀 더 조심해서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벨링엄 얘기. 이미 사실 벨링엄 얘기는 엘 클라시코 후에 영주형의 콘텐츠도 있었고요. 저희가 벨링엄 정도는 좀 딥하게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의원님이 그때 영상을 95분을 찍었어요. 그거를 진짜 최대한 임팩트 좀 많이 줄이고 컴팩트하게 대단하시다. 줄여서 두 개로 낸 게 한 40분짜리야. 20분 정도 해서. 근데 그 전에 로우 파일은 95분이었어요. 그만큼 벨링엄은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벨링엄은 사실 이 정도로 형용을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선수로 보입니다. 아, 벨링엄 좀 미친 느낌의 선수예요. 벨링엄 약간 내 아들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아무도 벨링엄 얘기할 때 혼자 벨링엄 개쩐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뭐야? 도르트문트 초창기에. 그 전에 버밍엄 때도 사람들 얘기 많이 했어. 아이 그때는 그렇게 안 유명해서 도르트문트 초창기에는. 아, 얘기 많이 했어. 많이 그때부터. 안 했어. 뭔 소리야. 저 숟가락 그딴 식으로 얹지 마. 아니 나는 또 만약에 예를 들어 버밍엄 때였으면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뭐 도르트문트? 그때 진짜 다 알았어. 여기 있었던 한 지금 6,500명 다 알았어. 내 중계 아무도 안 봤어. 도르트문트 중계하는 거. 아 그건 그냥 형 중계가 싫었나 그래. 보지. 난 뭐 도르트문트는 뭐야. 이미 잉글랜드 그 밑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 눈혹했었던 선수인데. 버밍엄이라고 할 걸 그랬네. 버밍엄이면 뭐 오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때 이미 알 사람 다 알았어요. 범위몸을 했으면 더 좋댔지. 왜? 네가 언제부터 범위몸 경기 봤다고 그렇지. 부각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추갈못인 나도 도르트문트 때는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극찬을 했는데 하브리그 아무도 안 때부터 받아주더라고. 빅클럽 다 노렸어요. 내가 장단점까지 다 얘기했어. 버밍 그때. 벨링엄 그때 버밍엄 있을 때부터 스카우팅 알았어 안 할게 씨발. 어디서 갑자기 숟가락을 알았어, 안 던져. 할게.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요? 단점이 뭡니까? 단점 뭐였어? 안 나오는데? 화를 많이 낸다. 형 지금 화낸 것처럼? 화를 많이 낸다. 야 정말 축구 선수한테 단점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없다. 화를 많이 낸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화를 많이 내서 약간 불편하게 만든 도르트문트 선수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너만 불편했던 거 아니야? 불편충. 지금 그 느낌으로는 뭐 한준희 위원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몇십 년 만에 나온 잉글랜드 최고의 미드필더다라는 얘기도 했고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레알 마드리드의 성적 그리고 잉글랜드의 성적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차기 발롱도르 주자라고 얘기했었던 홀란이나 음바페보다 먼저 발롱도르에 접근할 수도 있다. 근접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해요. 이번에 엘 클라시코 하는 거 보면 그 빠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클러치로 골을 넣는 능력도 이 선수는 이미 이 나이대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도르트문트 때부터 알아봤던 김환이 봤을 때 최고의 어떤 포인트는 뭐라고 봅니까? 못하는 게 없다. 아 완전 대형 육각형. 아니 엄청 잘하는 선수 단점이 있어요. 있죠. 사실 메시도 키가 작다. 단점 꼽으면 할 수 있잖아.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좋았을 거 아니야. 예. 물론 그랬으면 그런 드리블이 안 나왔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벨링엄은 아무리 봐도 굳이 꼽자면 빠르지 않다. 근데 속도도 또 되게 느리지도 않아. 느리지 않아. 느리지 않아. 그리고 빠를 이유가 없어. 그런 드리블과 그런 터치를 가졌으면 왜 빨라야 돼? 빠를 이유가 없는. 심지어 나이 어리고 포지션 다 소화하고 뭐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좋은 부분 때문에 주드 글리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형이 봤을 때 좋았던 거. 좋았던 거? 벨링엄? 뭐가 제일 특출나게 좋아 보여? 아 지금 채팅창에서 고추는 잡겠지 뭐죠?
제발이래. 아 근데 그런 느낌 아닌 게 솔직히 말해서 얼굴도 잘생겼어요. 제발이래. 이거 머리도 소두고 풀샷도 되게 좋아. 아, 이 선수 내가 왜냐하면 이 엘클라시코를 또 봤어요. 그때 이제 울버햄튼 경기 기다리면서 중간에 경기가 껴있어가지고 설렁탕 먹으면서 방송하면서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벨링엄 뛰는 걸 봤는데 아, 단점이 어딨어. 없어. 이런 선수를 단점 제일 좋은 거 다 좋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한 같은 저런 사람이 계속 알아본다는 거, 아는 척하고. 원래 내가 너 알아봤다느니 뭐 하면서 계속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내가 너 아들같이 생각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들러붙는 거. 그게 지금 단점이지. 장점은 아니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 이제 안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분데스리가 떠났으니까 뭔데 뭐 어쩌라고 분데스리가 뭐 레알 어쩌라고 난 몰라. 나 도르트문트 얘기만 할 거야. 옛날에 그 베컴 처음에 우와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생겼어? 그때 베컴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음성. 아 근데 지금 들으니까 괜찮던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잘 모르는 갑자기 뭐지? 우리가 그치. 생각했던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벨링엄은 음성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과연 이 선수를 어느 급으로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벨링엄의 모습은 비록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건 없습니다만 임팩트로 봤을 때 이 선수는 월드 클래스로 분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채팅창에서 유일한 단점 생겼다고. 뭐죠? 김환. 김환 묻었다고. 왜냐면 이제 파스칼 그로스처럼 김환 묻은 선수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도 누구야? 그 수원에 있었던 수염기른 그 이 선수 국대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아 그냥 한국 선수니까 넘어가죠. 예. 한이건이요. 한이건. 국대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진출했습니다. 국대 근처가 아니고 해외 진출했어요. 수원에서도 잘 못 붙어 있었어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랑 비슷합니다. 아까 말했던 황카운팅 단점만 환상적이지. 부각되잖아요. 예. 제가 꼽은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 많아요. 누구 있죠? 생각은 안 나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생각은 안 나. 나도 그 망한 선수만 기억나. 저는 벨링엄은 이번에 골 넣는 거 보고 좀 느꼈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추정되는 것.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지단에게 가장 뛰어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사주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태생이 사주팔자가 챔피언인 사주팔자다. 저 약간 벨링엄 그까라 나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혹시나 벨링엄의 등장과 함께 여러 가지 아다리가 맞았지만 유로에서 잉글랜드가 우승하면 타이틀을 딴다. 그러면 저는 벨링엄이 그 지단 다음에 사주팔자가 챔피언인 그걸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가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당연히 좋은데 뭘 해도 다 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어.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면 무조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 주변에 콩고물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의 실력이 뛰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해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주원, 박종윤이 지금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거? 2015년에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간 거.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대세가 뉴미디어로 온 것 때문에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벨링엄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주변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들이 별로야. 그럼 잉글랜드 우승 근처 얘기 못 나와. 못 나오지. 근데 뭐 메디슨에 케인에 막 선수들 얘기 다 라이스 막 나오니까 같이 가겠다. 이런 운때도 맞아야 되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언제나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타이틀 근처에 있는 팀이니까 여러 가지 아들에게 다 맞아야 되는 벨링엄이 약간 급필이 나요. 조금 그러니까 만약 홀란드로 쳐. 국대 운은 없잖아. 그치. 노르웨이가 국대 운이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벨링엄이 약간 그 느낌이 있다. 네. 이제 나중에 세상이 홀란드, 음바페, 벨링엄 3파전. 한 명 추가하면 비르츠. 아 플로리안 비르치? 제가 어제 중계했거든요. 아, 환 봐봐. 묻었는데? 또 아무도 안 봤잖아. 어제 중계 아무도 안 봤을 거 아니야. 예. 나만 봤거든. 근데 형만 보진 않았겠지. 진짜 개 잘합니다, 비르츠. 근데 조금 단점은 벨링엄은 눈에 약간 이제 불이 나는 선수잖아. 그 뜨겁지. 근데 비르츠는 약간 무념무상해 그냥 평탄해. 감정 얼굴에 그게 안 드러나 그냥. 근데 땀도 안 난 것 같은 느낌? 비르츠 원래 지금 다 주목하고 있지 않았나요? 제가 3년 전부터 비르츠는 얘기했습니다. 또 비르츠 진짜 또 묻었네 또. 나만 레버쿠젠 중계에서 나만 볼 때. 야 너 뭐 그 독일 중계는 너만 보나? 우리나라에 그 전파 안 오나요? 제가 또 비르츠가? 비르츠 큰 부상 당했을 때 제가 중계했거든요.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근데 비르츠는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주목이 됐었죠. 네. 김한의 분데스리가 중계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왜죠? 분데스리가가 쿠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환영이 쿠팡으로 이적할 또 갈 수도 가능성도 있지. 있겠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제한은 없죠. 없죠? 예.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떠납니다. 분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네. 그림도 이번 시즌이 마지막. 내가 볼 때 김한 분데스리가 할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제일 올 것 같아요. 오면 가나요? 당연히 가지. 오면 당연히 하죠. 오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제가 분데스리가 제일 오래 여기 지금 했어요. 다 묻혀야지 또 내가 봤던 선수다. 뭐 지금 방금 들었나요? 끈끈이 들고 하세요. 제가 분데스리가 제일 오래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중계 제일 오래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 뭐야 목장갑에 끈끈이 묻혀가지고 이러면서 중계하세요. 다 잘하는 선수 있으면 다 묻혀야지 이제. 기만 묻혀야지. 또. 이거 와. 빨간색 내가 목장갑 붙여줄게 내가. 인생 조져줄게. 네. 자 지금 채팅창 비리치 내가 4년 전에 FM에서 먼저 찍음. 네. 어쨌든 비르츠 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근데 비리치도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다만 이제 중간에 큰 부상이 좀 아쉬웠던 것뿐이지. 네. 벨링엄은 저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 음바페, 홀란드보다 먼저 발롱도르에 근접할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는 스타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자란 게 거의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절친이 폭로를 했습니다. 벨링엄은 골프를 졸라 못 친다. 이게 최악이다. 이게 이게 또 장점이야. 이게 장점이야. 이건 또 레알 팬들에겐 장점이야. 장점이야. 왜냐하면 생각해봐. 레알 팬들이 만약에 그 벨링엄이 골프 잘 친다고 아우 베일이 씨. 그렇게 할 수 있어. 장점이네? 나 장점이지. 진짜 솔직히 이것도 장점이야. 베일한테 존나 섭섭하다니까. 나 베일 좋아하는 선수가 하거든. 이거 좀 성실하게 하면서 골프를 치던가. 그치. 놀다 먹으면서 골프 치니까 골프 치는 나까지 맨날 이미지. 추베이라고 하고 맨날 이러면서. 형 어디 가면 아우 저 추면 또 베일 또 따라한다고. 베일 같은 아니 골프 치는 게 죄가 아니거든 사실. 좀 못 쳐요 그러면 벨링엄 따라한다고 하게. 아니 잘 치고 못 치고 나 못 쳐.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중요한 거는 건 빈도야. 빈도. 아니 자기 거를 열심히 하고 좀 경기 나오면서 골프를 치던가. 예전에 형이 이제 벨이라고 그랬었던 게 요즘 히든풋볼에 형이 중계 많이 하잖아. 그때 한참 골프 하자고 좀 안 나왔을 때 이제 같이 프레스가 들어갔거든. 골프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보지. 그러니까 어. 골프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안 나온 거야? 그냥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거야? 그냥 난 내가 원래 했던 대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했던 양대로 내가 일을 한 거야. 예. 요즘은 내가 좀 많이 하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골프를 치고 자빠져 있네 뭐 하네 이러면서 곧 골프 채널 오픈할 겁니다. 이제 골프 채널을 오픈했을 때 전제가 있죠. 만약에 지금 형이 일을 벌려놨거든. 이 상황에서 골프 채널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 줄어. 그럼 이제 또 추베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가야 돼. 하지만 최대한대로 저는 제 일을 하면서 하지만 골프 때문에 제 일을 줄이고 안 줄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주세요. 네. 그냥 하기 싫을 뿐. 아니 알아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골프 때문에 빡세면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골프 아니면 딴 거 하면 되는 거고. 네, 뭐 때문에 줄였네 안 했네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신경 쓰지 말아요. 안 쓸 거예요. 오케이. 네. 진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눈치 주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그거 형이 또 신경 써서 이럴까봐 신경 안 걱정해서 써. 그렇죠. 신경 안 써. 오케이. 신경 안 쓰면 돼. 네, 신경 안 쓰면 돼요. 뭘 신경 쓰나? 네. 지금 벌써 약간 신경 쓰고 있는 것 신경 같은데. 썼는데 바로 지금 썼다. 벌써 지금 한 여기 1초 만에. 여기 약간 지금 여기 입술 삐죽삐죽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살기 힘들다 씨. 여기가 벌써 느낌이 뭐 이거 바뀌었어. 아닙니다. 재밌게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분데스리가. 안 불러주면 뭐 먹고 사냐 나? 또 먹을 게 생기겠지. 나 분데스 타이틀 때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김민재 있으니까 또 우리랑 같이 하면 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든풋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